어느 평일 저녁.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빠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엄마까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살기로 약속했었잖아. 어? 요즘은 갑상선 뭐 그런 건 눈 감고도 고치는 병이라 그랬어. 얼마나 쉬웠음. 착한 암이란 수식어가 붙었겠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봐서라도 수술 받고 완치될 생각만 해. 에휴. 나도 너희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건 건강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니? 아픈 몸으로 계속 옆에 있어봤자 결국엔 짐이 될 게 뻔한데 착한 암이고 나발이고 암은 암인데 항암이며 뭐며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니? 내 몸뚱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굳이 늙은이 하나 살리자고 큰 돈 들이기가 아깝기도 하고 수술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신데 병원비가 무슨 걱정이라고. 저희가 잘 상의해서 건강 회복하시는 거 말고는 걱정 안 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세요. 그래, 엄마. 엄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이는데 빛나는 어떡하겠어. 아까부터 빛나 계속 우는 거 좀 봐. 막둥이를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한 시간이 가장 짧은 아이인데 눈에 밥해서 어떻게 두고 떠나려고 내 앞에서 죽겠다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보험도 있고 먼저 필요한 금액은 형이랑 나랑 얘기해 볼게. 갑자기 암 진단받고 심란한 거 알겠지만 초기에 빨리 발견돼서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알았지? 아유, 얘 됐다. 갈등이나 장사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데 무슨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뭔가 내가꾼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프니까 병원비를 달래니 차라리 치료 안 받고 죽는 게 낫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니까 형민이 너 형한텐 찍소리도 하지 마루라. 그리고 빛나 너도 10원 한 장 보탤 생각하지 말고 얘가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돈이 있다고 병원비 보태. 나는 막둥이가 벌어온 그런 코 묻은 돈까지 받아가면서 치료받을 생각 없으니까 다들 쓸데없는 생각 절대 하지 마. 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형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잘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도 형 걱정만 하면 어쩌자고요.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이 고마워나 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장남이라고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면서 사는 거잖아. 갑자기 사업하겠다면서 회사 그만두고 생활비는커녕 사업자금 가져오라고 쌩낼 일 지질 않나. 툭하면 사고만 치고 바라는 건 드럽게 많고. 형수님 뵐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 나 형이었다면 그렇게 무한적으로 사랑을 주며 키워주셨던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효도할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을 거야. 병원비가 수억 원이 든다 해도 나만 믿으라면서 걱정하지 않게 했을 거라고. 그리고 빛나도 나이가 벌써 33살이야. 우리 집 막둥이라 해도 멋 모르는 20대는 진작에 지났고 이젠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아야 하는 나이잖아. 언제까지 애 취급만 하면서 감싸고 돌 건데? 장남은 장남이고 또 막내는 막둥이라 평생을 어화동동 키웠음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잖아. 영이랑 비나 사이에 낀 상태로 양쪽 눈치 보면서 산 사람은 생각도 안 하냐고. 어머머,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형이랑 빛나 끼고 돈다고 네 밥을 굶기기랬니? 아니면 집에서 내쫓기랬니?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른 자식들처럼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 아픈 사람한테 화를 내냐고. 그럼 뭐 이제라도 너 끼고 살아줄까? 그럼 괜찮아지겠어. 내가 그렇게 해준다 해도 싫어할 거면서 형이랑 동생을 왜 질투하는 건지. 그리고 막말로 까놓고 말하면 수미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거 보면 우리가 그만큼 너 잘 키웠단 거 아니겠니? 그게 아니었음 검사 변호사 집안에서 너 같은 사위가 가당키나 했겠냐고.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음 고맙습니다 하고 지보다 못 사는 가족들 안쓰럽게 여기서 어떻게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유치하게 질투가 뭐니 질투가. 얘 됐어. 치료 좀 미룬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병원비 얘기를 꺼내서 서로 기분 상하게 언성을 높이니.
필요 없고, 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말처럼 차별 없이 새 자식놈들한테 똑같이 땡전 한 푼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꼭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아, 어머님 고정하세요. 이 사람 진심도 아니면서 괜히 어머님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많이 놀라고 예민해져서 이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아들 마음 알아주셔야지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당신도 어머님 아프신데 그만 속 속여. 이래놓고 집에 가서 또 후회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내뱉을 거야? 어머님 말씀대로 아가씨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30대라 해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병비 보태는 건 부담되는 일이잖아. 아주버님이랑 형님 상황 빠듯한 것도 잘 알고. 당신 말처럼 아무리 갑상선 암이 치료하기 쉽다 해도 암인데. 초기에 발견했던 건 천만다행인 일인데 돈이야 누가 되든 누가 중요하겠어. 누구든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면 되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님이 하루빨리 수술하고 치료받으셔야 하는 거잖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병원비 내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속상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소식 들으시고선 걱정하시면서 뭐든 힘이 돼드리고 싶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얘기하라 하셨으니까 바로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건강 회복할 생각만 하고 계세요. 아, 사돈한테 걱정기 져드린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손까지 벌리다니. 계속 죄송할 일만 가득해서 이걸 어쩌면 좋니. 참 내가 며느리 앞에서 이 무슨 모난 행동인지. 너무 못난 모습 보여 미안하다 수미야. 내가 너 볼배언목이었구나. 사람이 아프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더니 나도 모르게 욱했다가 슬펐다가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 상황에서 내가 네 도움 거절하는 것도 괜한 자존심 부리는 것 같으니 더 말 안 하고 받을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지? 실은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식들한테 땡전 한 푼 안 받겠다 해놓고 너한테 도와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앞날이 막막하긴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사돈께도 도와주시는 만큼 하루빨리 건강 되찾아서 꼭 은혜 갚겠다고 전해드리렴. 어머님도 참, 저희가 남도 아니고 은혜는 무슨 은혜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제 부모님이랑 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사니까 미안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먼저 나섰다가 행여나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해서 뜸들였던 건데 이렇게 상황이 해결될 줄 알았음 진작 말씀드릴 거 그랬네요. 그랬으면 어머님이랑 이 사람이랑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아니다. 형민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화사 키고 생각해보니 형민이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느끼게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 테니까. 사대는 모든 게 참이고 막내는 늦둥이였단 이유로 둘째할 땐 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담길 땐 꿈을도 몰랐구나. 내가 건강만 되찾으면 이제부터라도 형민이도 나한테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이란 거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끝나길 기도해 주렴. 나 너무 감동받았어. 아까 엄마랑 작은 오빠가 싸울 때 눈치도 보이고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는데 작은 새언니가 한 말에 한순간에 해결되다니. 역시 작은 새언니가 최고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나. 미안해지게 뭘 또 울고 그러냐. 감사 인사는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다시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너랑 엄마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 잡는 거나 신경 써. 그리고 당신 정말 고마워. 자식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절대 아무나 못하는 행동이잖아.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큰돈을 덜컥 받진 못해. 타고나길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그 돈 꼭 갚아드릴게.
당신이 돈 갚아드리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에휴, 당신 성격만 성격이겠어. 그래도 정 미안하다면 나중에 부모님 여행이나 보내드리자. 요즘 바빠서 해외여행 못 가신 지 꽤 됐을 텐데 말씀은 안 하셔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실걸?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우리끼리 다시 상의해보기로 하고. 아가씨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시간 내기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저희 지금 방학 기간이라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아니. 아니 괜찮다. 애들 가르치느라 학기 중에 제대로 쉬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라도 체력을 비축해둬야 계약하고 다시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배움은 짧아도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에도 할 일이 많단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가뜩이나 돈 버는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그 귀한 시간까지 내달라 하겠니? 인나가 회사에서 워낙 이쁨 받아 그런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편하게 연차든 뭐든 쓰라고 그래줬다 하더구나. 그리고 암만 거리낌 없는 사이라 해도 내가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소변통이나 뭐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야 될 텐데 며느리보단 딸이 해주는 게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새언니. 회사에 벌써 얘기도 해놨고 다들 배려해주신 덕에 병원 가는 날 맞춰 시간 낼 수 있고 수술 받고 나면 휴가 주신다고도 했으니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사실 아까 작은 오빠가 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33살인데 자기 앞가림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맘 같아서는 얼마가 됐든 간에 엄마 병원비 내주고 싶은데 아직은 모아둔 돈도 능력도 없어서 작은 새언니랑 사돈으로게 도움을 받게 됐잖아요. 이미 너무 큰 도움을 받게 됐는데 다른 곳까지 도움받는다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엄마 자식으로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간호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제발 제가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 아가씨가 하는 말 들었어? 어머니게 뭐라 할 게 아니고 당신도 생각을 고쳐야겠다. 세상에 어리광은 무슨 이미 철들었구만. 당신 눈에만 어리게 보였던 거지. 지금 보니까 아가씨도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어른이셔. 네, 아가씨. 아가씨가 그러다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혼자 하기 벅차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대 같이 하자고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어머님도 이렇게 커서 어머님 걱정만 하는 자식들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건강하실 것만 생각하세요. 현재 2년 뒤 명절 추석. 우리 빛나가 언제 결혼할 나이가 됐지? 오빠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시원섭섭하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딸바 보였던 아버지가 계셨으면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우셨을걸? 그러게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요즘 하루 종일 멍 때리다 청소만 하고 오는 일이 허다한데 매출에 타격 줄 정도로 문 닫는 날에 손님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손님들도 다 양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은 영업 안 한다고 미리 써보잖아요. 손님들이 헛걸음 안 하실 땐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니까 오려는 손님도 안 오는 거야. 영업은 본인의 시간과 체력을 다 바쳐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입소문 탄 집들은 계절 상관없이 북적거리는데 어떻게 해서든 손님들 끌어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 닫을 궁리만 하면 어떡해? 없나. 그래놓고 매출이 안 나온다. 손님이 없다는 불평불만 내대기는. 어차피 상견례에서 본 가족만 있으면 되지. 당신이야 오든 말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쓸데없이 문 닫지 말고 장사나 해. 알겠어? 큰오빠 왜 그래? 오빠도 참. 큰새 언니, 저 상견례 다음 주 주말이니까 오빠랑 다시 잘 얘기해보세요. 큰언니도 가족이니까 오고 싶어서 그러실 텐데 뭐 전 이해해요. 우리 종민이가 맞는 말 하는구만 뭘. 신경 쓸 가족 많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다 같이 가? 우리는 떼거지로 몰려가면 사돈댁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 너도 참 양심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가게에서도 온라인 스토어인지 뭔지 돈도 안 되는 거에 매달리겠다고 맨날 첫날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돈 까먹고 있잖아. 컴퓨터로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알기나 하니? 그 전기세마저도 우리 종민이 돈으로 내고 있으면 매출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매출을 버리고 상견례까지 쫓아오겠다고 문을 닫겠다니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지 말고 어차피 사돈댁에서 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을 테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평소대로 장사나 해. 그나저나 우리 막둥이까지 시집 가버리면 외로워서 어떻게 산다. 언제까지고 내 품에 있을 줄만 알아도 내가 안고서 시집을 간다니. 아휴, 좋기도 하지만 괜히 서운해서 코가 찡하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우리 빛나 시집 가는 거 보라고 아무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나 보다. 아빠는 없어도 엄마는 끝까지 혼주자리 지켜줘야 되니까.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누구보다 좋아하고 축하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마음 편하게 시집갈 수 있겠어. 나 절대 엄마 혼자 안 둬. 정식 오빠가 결혼해도 엄마 잘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외로울 거란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지금처럼 자주 올게. 아유, 유서방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진정은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줄가외인이란 말이 있듯이 넌 엄마보다 시댁 어른들이랑 유서방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엄마야 뭐 우리랑 형민이네가 챙겨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나저나 형민이랑 재수씨는 언제 온대? 암만 회사가 바쁘다 해도 이런 명절날에 어른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연휴 전에 처리할 일이 많아서 미리 다 해놓느라 늦게 잠들어서. 괜찮다, 승희야.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인데 뭐가 그렇게 죄송해. 고등학교 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오히려 이런 날 푹 쉬지도 못하게 만든 내가 미안하지. 사돈들은 다들 건강하시지? 다음 명절부터 우리 집 말고 친정 먼저 다녀오렴. 자식이라고 숨이 너 하나뿐이신데 명절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건 형민 씨랑 저희 부모님이랑 상의해 볼게요. 나 아가씨, 다음 주에 상견례 하신다면서요? 보세요, 어머님. 제 말 듣고 수술하시길 잘하셨죠?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니까 아가씨 결혼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너무 잘된 일이다, 정말. 전 벌써부터 상견례장에 무슨 옷 입고 갈지 고민이라 조만간 형민 씨랑 같이 쇼핑 좀 가려고요. 아가씨 사돈 되실 분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잖아요. 형님은 뭐 입고 가실 거예요? 형님만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쇼핑하면 좋을 텐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아이가 상견례 하나 가는 걸로 무슨 옷을 새로 사. 우리 수미야 머리든 이쁘기만 하지 안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나도 아까부터 계속 첫째한테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나 단호하던지 암만 설도 그래도 넘어오질 않아서 포기했어. 애가 요즘 컴퓨터로 일하는 것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래서인지 악착같이 가게 문 열라고 하나 봐. 그렇게 스마트인지 뭔지 그 장사도 힘들면 접으라니까. 말이 좋아 투잡이지. 사람 축내는데 그보다 안 좋은 게 어딨다고. 그래도 이 사람 꿈이라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린다 해도 말 들을 리가 있겠어. 당분간 최대한 이해해주고 내가 챙겨주는 수밖에 없지. 그나저나 예수씨는 항상 늘 고마운 일만 생겨서 어쩐대요. 우린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받기만 하니. 엄마 수술비나 병원비를 수천만 원이 나온다면서 수술 받지 않겠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나오는데 재수씨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참. 다시 한번 고마워요. 재수씨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형인이가 이런 여자를 얻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놈 자식이 모두다 재주가 좋다니까요. 누가 아니랬니? 수술은 끝났어도 몇 년은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해야 된다는데 자잘하게 나가는 돈만 해도 절대 무시 못하지. 다들 알다시피 내가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부터 일을 안 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 생활비도 자식들이 주는 걸로 생활하고 있고. 참 사람이 한번 아프면 집안이 휘청거린다는데 이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수미랑 사돈이 도와줘서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따로 없다니까. 참나.
아니, 수미가 그런 말 들으려고 도와준 거 아니니까 사람 부담스럽게 그만하고 다음 주에 빛나 상견례 얘기나 다시 하자. 들어보니까 매제네 집이 능력이 좋아서 꽤 까다로운 것 같던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쪽에서 암만 원하는 게 있다 해도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껄끄러운 일 생기기 전에 상견례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동의하지? 그렇긴 한데, 가뜩이나 우리 집 별 볼 일 없다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데, 여기서 뭐라도 해가지 않으면, 결혼해서 정말 구박받으면서 살지도 몰라. 난 그러기 싫은데. 이게, 정식 오빠랑 난 서로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올 사람도 적으니 부담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식을 올리자 하셔서 알겠다고 했었거든. 하나뿐인 아들인데 결혼식은 누구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 하겠어. 솔직히 나도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로망이기도 했고. 야, 너 거기 식대가 얼만지는 알고 그래? 알다시피 우리 쪽에서 올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턱대고 거기서 하겠다는 거야? 누구나 좋은 호텔에서 하고 싶겠지만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다른데 괜찮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결혼이란 게 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 집과 살림살이 장만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쪽 집에서 집 해준대? 집 해오면 그 안에 맞는 호수는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모아둔 돈도 얼마 없으면서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식 올리면 끝이야. 한 번뿐인 결혼이라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떡하려고.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함부로 욕심내다가 큰 코 다치니까 오빠 말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호텔은 안 되겠다고 말씀드려. 어머머, 야 얘가 큰일 날 소리라네. 벌써부터 패를 다 까보이면 앞으로 빛나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겠니? 가뜩이나 지들 재산 많다고 애한테 눈치 주는 모양인데. 너 네 동생이 거지 취급받으면서 눈치 보고 살면 좋겠냐고. 집안 차이가 나서 반대를 했다 해도 애들이 서로 좋대는데 부모가 뭐 어쩔 거야? 처음에야 좋게 비위 좀 맞춰주다 보면 결국엔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뻔한데 굳이 뭐하러 자존심 상할 말을 먼저 꺼내? 이 성격이 워낙에 옳고 자서 우리 이해하기 힘들다 해도 이거 빛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괜히 상견례장에서 이상한 소리 꺼내지 말고 알겠어? 좋은 날 좋은 얘기하기도 벅찬데 중요한 일 앞두고 괜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면 너도 오지 마. 어차피 장남이랑 큰 며느리 대신 작은 며느리만 와도 우리 집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사람이야 오든 말든 상관없지 뭐. 야, 너 지 쫓아낸 놈을 데리고 사는 수미가 보살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도 우리랑 수준 차이가 극심히 나는 좋은 집안에 장가가 놓고 우리 빛나는 왜 안 되는 건데? 지도 장인 장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무튼 간에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다니까. 나 우리 수미만 있으면 되지. 네가 오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 빛나 신혼집 해줄 사람이 수미인데 내가 널 왜 신경 쓰겠니? 수미가 얼마나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앤데 이렇게 차이하는 집안으로 시집간다고 눈치 보게 생긴 빛나두고 나몰라라 할 것 같아?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애 이해 못하겠지만 수미라면 당장이라도 삐가 번져간 신혼집 구해주면서 희세워줄 게 뻔하지. 안 그러니 수미야? 네? 아가씨 신혼집이요? 갑자기 저한테 신혼집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형민 씨랑 다투시다가 갑자기 왜 저한테. 갑자기는 무슨. 어차피 우리 빛나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좀 더 신경 써서 신혼집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형민이 저놈 자식 말대로 남자가 집 해오면 여자 쪽에서 혼수 채워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집을 해갈 테니 수준에 맞게끔 혼수 채우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깐깐하게 나오던 집에서 어떤 것들로 채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이 변했다 해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꼬랑지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집을 해갔는데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겠니? 찍소리도 못할 게 뻔하지. 이번에도 사돈께 말씀드려서 하나뿐인 시누이 시집 갔는데 같은 여자로서 어깨 펴고 빵당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좀 해봐. 어? 엄마, 지금 수미한테 뭐라 하는 거야? 미쳤어? 나보고 상견례장에 오지 않아도 된다더니 수미한테 집을 해달라고? 참나, 내가 안 가는데 내 와이프가 거길 왜 가? 엄마 말대로 수미랑 나랑 수준 차이 나는데도 결혼 허락을 받은 건 난 엄마나 빛나처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서야.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내 힘으로 얻어낸 것들이 아니면 함부로 눈독 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결혼이라는 게 암만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거라 해도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우리랑은 상관없단 걸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가. 사람이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된 거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도와달라고? 나 신혼집 해줘서 우리가 득될 게 뭐가 있는데. 제발 사람 창피하게 하지 말고 양심 좀 갖고 살려줘. 작은 새언니가 도와준다는데 오빠가 왜 뭐라 하는 건데? 하나뿐인 동생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불만이라서 이렇게 매사에 트집을 잡는 건지 나야말로 이해가 안 가. 오빠가 대신 도와줄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우리가 도움받고 나물러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대로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 제대로 하는데 무슨 양심이 없단 소리래? 아, 오빠처럼 양심 있게 살려면 엄마 아팠을 때 병원비 없으니까 수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얌전히 죽었어야겠네? 나도 이렇게 도움받은 만큼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작은 새언니한테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우리한테만 뭐라고. 정식 오빠랑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그냥 맨입으로 해달라 할 생각 없었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면 어떡하니? 진짜 양심도 없이 사는 줄 아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지금은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가 죽을 때 이 집 너희한테 주고 갈라 했어. 우리 집 20억인 거 알고 있지? 집값은 점점 오를 텐데 나중에 니들이 받으면 훨씬 이득이지. 그 정도의 수민의 집안에선 돈으로 쳐주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병원비나 빛나 신혼집에 도와준 돈보다야 몇 배는 남는 장사지 않니? 내가 되면 갚을 거 다 갚고 가려고 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만 바라는 뻔뻔한 사람 취급이나 하고. 없는 게 죄라면 죄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집밖에 없으니 집을 내주면 모든 걸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 정도로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니까 사람 오해 좀 하지 말아라. 정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써줄 테니까 가족끼리 좀 계산적으로 안대하면 안 되겠니? 형민이 너는 옛날부터 너무 계산을 하고 들려해서 문제야. 둘째라서 장남이랑 막내에 밀려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정없이 구니까 그런 거지. 괜히 그랬겠어. 지가 한 행동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남들더러 뭐라 하기만 하니. 내가 아주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없이 살면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줄 알아? 어찌됐든 간에 난 네 엄마고 우리 가족인데 서로 믿질 않으면 어떡하니? 정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수민은 너랑은 다르게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애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유서방한테도 이미 말했고 니들이 싫다 해도 이 집 줘서 갚아줄 테니까 지금은 내 말대로 해. 아, 좋은 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영민아. 네가 우리한테 정이 없단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라고 우리 막둥이 시집가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마음이 편하겠냐? 오죽 미안했음 엄마가 나한테 주겠다고 예전부터 말했던 이 집을 너한테 주겠다 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화부터 내니 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 집에서 엄마 다음으로 어른인데 그 정도 양심은 갖고 있어. 2년 전엔 엄마 수술비였고 이번엔 빛나 결혼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수 씨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민 것뿐이지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나물러라 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마. 며칠 뒤 늦은 오후.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우리끼리 따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찾아와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왔어. 미안해.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에이 미안하다뇨. 제가 같이 데이트하자 해도 매번 가기 때문에 거절하셨는데 이렇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주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당연히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내야죠. 저랑 오랜만에 동서지간끼리 데이트하니까 좋으시죠?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원래 남이 차려준 음식이 최고라잖아요. 매번 손님들 위해 차려주시는데 이렇게라도 남이 차려준 것도 먹어야 형님도 힐링이 되시죠? 그죠? 아, 입맛은 좀 맞으셨어요? 덕분에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얻어먹고 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서도 이제 그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동서한테 어머님이 도움을 바라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동서도 계속 도와드린 거잖아. 어머님 병원비부터 해서 아가씨 신혼집까지.
더 이상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 옆에서 볼 수가 없겠어서 용기 내 찾아온 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저희 부모님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건 사실이니까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니까 형님도 괜히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제부턴지 형님이 절 피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돈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아니야! 내가 동서한테 미안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 돈 때문은 맞는데,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 동서 계속 속고 있어. 동서 친정집이 잘 산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든 빼먹기 위해서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2년 전에 어머님 수술하시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냥 만성 편도염으로 진료받았는데 편도결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라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권유했고 그걸 갑상선 암이라고 부풀리신 거야. 근데 나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잘못 얘기 꺼냈다가 내가 쫓겨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미안해, 동서. 내가 알기론 동서가 2, 3천만 원 정도 들였단 것 같은데 그 돈에서 절제 수술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고 그마저도 보험비 적용해서 더 적게 들었을 거야. 남은 돈으로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해외여행 다녀오셨는데 모르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형님 말씀은 어머님께서 2년 전 갑상선 암이라고 하셨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어머님이 진짜 아파 보이시기도 했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었는데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앞까지 제가 여러 번 데려다 드리기도 했어요. 한동안 수술받고 치료받는다는 걸 목적으로 꽤 오래 입원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이게 말이 돼요? 나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거짓말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사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으니 그냥 모르는 척이라도 하고 가만히 있을 생각이었거든. 항상 입버릇처럼 지 부모가 잘 사는데 이 정도쯤이야 푼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뜯어내시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며칠 전에 동서가 결국 어머님 집 받기로 하고 아가씨 집 해드리겠다고 했잖아. 그 집도 이미 종민 씨한테 오래전에 주셨어. 종민 씨 사업 시작할 때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미 명의도 다 넘기셨는데 도대체 무슨 집을 준다는 건지. 사업한다면서 가게에 붙어있지 않고 워낙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바쁘니 가게는 자연스레 빚으로 남겨줬고 어머님께서 주셨던 집마저도 차압이 걸려있거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내가 가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애쓰곤 있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동서가 집 주시겠다는 말을 믿고 아가씨 신혼집 해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무작정 찾아온 거야. 동서가 계속 진실을 모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해. 나한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동서한테 큰 잘못했단 거 알아. 내 앞가림하게 바쁘단 이유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나도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모든 걸 밝히고 떠나기로 맘먹었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믿기 싫어도 내 말 믿어야 돼, 동서? 다음 주. 우리 빛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시집 간다고 세원이가 집까지 해주신다 그러시겠어. 원래 형님이 두 분이 계신데 워낙 일이 바쁘셔서 오늘 못 오셨거든. 어찌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지 내가 괜히 민망했다니까. 이렇게 예의가 넘치는 집에서 자란 딸이면 말 다 한 거지. 그지 엄마? 그러네. 처음엔 참석 못하는 가족들이 있길래 당황해서 역시 우리랑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자리가 유쾌하기도 하고 괜찮네. 이래서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봐요. 검사, 변호사 집안과 사돈 맺을 정도면 여유는 없어도 수준은 괜찮다는 걸 텐데. 작은 며느리분이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셨죠? 우리 빛나 결혼 선물로 신혼집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고마워서 이걸 어쩐다. 아우,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감사하네요.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 워낙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 도저히 시간을 내질 못했고, 둘째는 해서 며느리가 대신 왔으니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야말로 사돈댁에 염치도 없이 딸님이 들이미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애들이 서로 좋다니 뭐 어쩔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먼저 저희 빛나가 막둥이라 그런지 가족들이 아끼고 사랑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물해주겠다고 어찌나 다들 난리던지. 예, 수미야. 사돈도 신혼집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집으로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려봐. 아, 그럴까요? 그렇잖아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바로 저희 아가씨랑 심해부님이 같이 사실 아기자기한 신혼집이랍니다. 어떠세요? 이게 뭐야? 작은새 언니, 여긴 저희 엄마 집이잖아요. 저랑 정신 오빠가 살 신혼집을 보여달라니까 엄마 집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언니도 긴장 많이 하셨나 보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내가 어제 긴장하는 거 봤어요? 아가씨가 살 집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 왜요?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20억이나 되고 어머님의 손길이 가득한 그런 귀한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 집이 아가씨 집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났거든요. 어때요, 아가씨? 새로운 집에 적응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지 않겠어요? 수미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신혼집 계약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우리 집이 빛나 집이 될 거라니. 그 뭔 소리야?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지금 사돈어른 앞에서 집 가지고 장난칠 때로 보여? 내가 죽으면 이 집 줄 거라고 하니까 얘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그랬었잖아. 뭐 이제라도 남편 따라 우리랑 영 끊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가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고 그래.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신다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을 뜯어간 건가? 그런 재주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세상 살기가 더 편했을 텐데. 자식들이나 어머님이나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돈줄 하나 잘 잡아서 지금까지 본수에 맞지 않은 해외여행이다, 명품이다, 이거저거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사셨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해외여행 가고 싶다 했으면 보내드렸을 텐데. 세상에 얼마나 가고 싶었음. 꼴랑 편도결석 제거하는 걸 갑상선암이라고 부풀리면서까지 복잡하게 여행을 가세요? 전 그것도 모르고 2, 3천만 원이나 뜯겨놓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건강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죠? 아니 사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프시다고 거짓말 치면서 며느리한테 돈 뜯어서 해외여행을 갔던 게 사실이요. 그걸 다 알면서도 며느리가 속없기에 신혼집까지 얻어줬더니 그게 말이나 된 소리예요 지금? 그쵸? 사돈어른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신혼집을 구해준다 했겠지. 다 알면서도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그러겠다고 했겠어요? 이제라도 저희 친정집이 잘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 알게 됐으니 저도 더 이상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돈어른도 잘 이해하셨으니 어머님도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죠, 뭐. 아, 그리고 아가씨 신혼집 구해주면 나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 주시겠다고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 그거 이미 아주버니께 드렸다면서요? 그것마저도 사업자금으로 이미 다 탕진하고 빚만 남았다던데 도대체 저한테 무슨 집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너랑 형민이한테 집을 줄 생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선지 종민이한테 줬다는 걸 까먹고.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표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기억하는데 지금 그게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형님한테 그러셨다면서요. 부모님이 잘 사는데 이까지 돈은 다 푼돈이라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형님한테 그렇게 하대하시면서 전 뜯어낼 게 많으니 잘해주셨다는 거 이제 잘 알았고 전 푼돈이라도 양심 없이 차별하는 사람들한텐 절대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어머님이 20억짜리 집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저랑 부모님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집을 들먹이면서 빚만 남은 집을 줄 테니 결혼 허락해달라고 수준 높은 사돈께 직접 말해보세요.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알게 된 이상 전 제 남편과 형님이 어머님한테 당하고 사는 꼴은 더 못 보겠거든요. 평생을 차별하면서 키워온 둘째 아들은 지금처럼 제가 잘 데리고 살 테니까 앞으로 찾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끼고 살던 장남과 막둥이 아가씨가 어떻게 망하는지나 지켜보세요. 그 자식들이 망한 인생 사는 건 다 어머님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큰 소리가 오갈 때 전 빠져나왔답니다. 그 길로 남편과 제 번호를 바꿨고 더 이상의 연락도 만남도 허락하지 않았죠. 제가 사실을 알려줬던 형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동안에 온라인 스토어 운영 자금에 손을 대면서 가게 빚만 쌓아온 아주버님께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도 하고 망해가는 가게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버렸다네요. 그 결과 모든 신용카드나 통장에 압류가 걸렸고 가게까지 헐값에 떠넘긴 채로 쫓겨났다던데. 그런 무서운 사람과는 가족으로 여기고 싶지 않다면서 파혼을 당하게 됐고 다니던 회사에 지분이 있었던 집안이라 회사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만들다고 했었다던데 잘렸는지 어찌 됐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서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믿고 들어주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 갚으려 했던 거라던데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안쓰럽던지. 평생을 차별 속에서 자라왔는데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들이 싸질러 놓은 묵묵히 치우려던 모습을 더는 지켜보기 싫었고 어떻게든 이 남자만큼은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근회장에서 모든 걸 밝히고 완전히 연을 끊게 만들어버린 거였고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저를 믿고 사실을 알려준 형님과 제게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주기 싫어 혼자 참고 감수해내려 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평생 책임지고 지키며 살려고요. 여유와 능력은 그런 데에 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